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잇따른 아동 실종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01년 발생한 전주 여중생 실종 사건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을 남기며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 사건은 한국의 대표적인 미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시작부터 다시 따라가 보며 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3월 6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살던 한 여중생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평소와 같은 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직도 실명 그대로 언론에 많이 다뤄졌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전주 여중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4살의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그녀는 또래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꿈을 꾸고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같은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집으로 향하던 도중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 순간이 마지막 목격이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가족은 아이가 귀가하지 않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늦는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는 이웃과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아무도 아이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은 평범한 주택가 골목이었고 낮 시간대라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소녀를 보았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화질이 낮아 인물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지만 소녀가 어느 지점까지 갔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자발적 가출, 다른 하나는 납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가정환경이나 친구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출의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소녀는 성실한 학생이었고 가정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납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수사는 점점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시민들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체에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불안에 시달렸고 자녀를 혼자 다니게 하지 않는 등 생활 습관까지 바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성과 없이 이어졌습니다.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소녀의 물건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실종 사건에서 가방이나 신발 같은 물건이 단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마치 소녀가 공기 속으로 증발한 듯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발적인 납치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누군가 아이의 동선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이가 우연히 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들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몇 년이 지나면서 수사는 점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었고 사회적 관심 역시 다른 사건들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뿌리고 방송에 출연해 아이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전주 여중생 실종 사건은 단순히 한 소녀가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실종 대응 체계가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사건 직후 신속한 초동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CCTV 분석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를 찾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도 부족했습니다. 이런 허술함은 사건을 더더욱 풀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소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누군가에 의해 납치되어 아직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만약 초기에 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당시 한국 사회의 수사 시스템은 왜 그렇게 허술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실종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끝없는 고통과 불확실성을 안깁니다. 전주 여중생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돌아오기를 혹은 최소한 진실이라도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한국 현대사의 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실종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피해자, 가족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과정입니다. 전주 여중생 실종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으며 언젠가 밝혀져야만 합니다.